별 달았다고 다 같은 별인 줄 아십니까? 싸늘한 한마디가 칠성부대 신임 사단장의 집무실 공기를 갈랐다. 축하 인사로 떠들썩하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차유진 소장, 대한민국 최연소 여성 투스타, 육사수석 졸업에 전 후방 요직을 두루 거친 살아있는 전설. 형광등 아래 그녀의 어깨에 달린 두 개의 은빛 별이 서늘하게 빛났다. 그 앞에 선 이는 오연대장 고태만 대령. 야전에서만 살아온 체구 굵은 사내, 칠성부대 10년 터줏대감. 병사들 사이에선 살아있는 왕으로 통했다. 지금 그 말 사단장에게 할 소린가요? 차유진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다. 분노 대신 얼음 같은 냉정이 흐를 뿐. 고태만은 능청스럽게 고개를 숙였다.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다만 연륜과 경험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사과의 말과 달리 눈빛엔 오만이 번뜩였다. 책상머리의 송이가 뭘 알겠냐는 기색덧 차유진은 말없이 지휘봉 끝으로 고태만 가슴의 연대장 휘장을 툭 건드렸다. 고대령 연륜은 존중받아야 해요. 하지만 구태와 부패의 방패가 될 순 없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모르시겠다면 지금부터 알게 해드리죠.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다림질 냄새가 서늘한 위압감처럼 퍼졌다. 오늘부로 오연대의 보급 건설 관련 원본 서류 전부 사단장실로 이관. 내가 직접 검토합니다. 고태만의 얼굴이 처음으로 붉어졌다. 사단장님 월권입니다. 연대 고유 권한을. 차유진이 문고리를 잡고 고개만 돌렸다. 입가에 서리빨 같은 미소. 월권입니까? 좋아요. 그럼 명령이라 하죠. 불복하실 겁니까? 잠시 침묵. 이를 악문 고태만이 짧게 답했다. 알겠습니다. 좋은 대답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별을 더 무겁게 달고 있는 이유? 몸소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쾅. 문이 닫혔다. 홀로 남은 고태만은 씹다 만 담배 맛을 삼켰다. 애송이에게 뒤통수를 맞은 기분. 그리고 곧 생각을 고쳐먹었다. 두고 보자 사단장실 밤샘. 책상 위 서류는 산처럼 쌓였다. 부관 김민준 소령기 붉은 펜으로 표시된 묶음을 내밀었다. 이상합니다. 작년 오연대 신축 막사 자재 명세서 방염 자재 썼다고 했지만 단가가 비급 자재 수준으로 책정. 수량도 교묘하게 부풀려졌습니다. 철근 시멘트 목까지 항목마다 조금씩 빼먹은 흔적이 선명합니다. 차유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띠글 모아테산. 오래 집요하게 김소령이 또 한 장을 빼들었다. 공사업체는 대건설로 사실상 독점. 대표가 고대령과 고향 선후배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소문인지 사실인지 확인. 그리고 원본은 다시 연대로 돌려요. 복사본만 보관, 증거를 왜 다시. 미끼는 오래 물리면 눈치챕니다. 우린 모른 척 해야 해요. 그래야 저쪽이 더 큰 꼬리를 내보내줘. 그녀의 눈빛이 포식자처럼 번뜩였다. 정문이 아닌 허술한 개구멍부터 파고들 참이었다. 그 밤 멀찍이서 사단장실 불을 노려보는 그림자 하나. 오연대장 고태만이었다. 차유진, 네가 뭘 안다고 나를 건드려. 일주일 뒤 오연대는 멀쩡했다. 오히려 완벽한 추가 자료가 사단장실로 올라왔다. 교과서처럼 흠잡을 데 없는 보고서. 김민준이 이를 갈았다. 우릴 조롱하는 겁니다. 화낼 필요 없어요.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차유진은 불시에 GOP 대대를 찍었다. 예고 없이 매일 순찰을 돌겠다고 했다. 생활관에서 낡아빠진 전투화를 본다. 보급받은 지 얼마나? 석 달 됐습니다. 석 달 만에 미창기 이 꼴이 되지 않죠. 관물대도 열어본다. 내 피는 한 뻘뿐. 둘씩 지급이 원칙이다. 병사들의 눈동자는 흔들렸고 간부들은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변명만 되풀이했다. 그날 하루 낡은 수통, 구멍 난 모, 유통기한 아슬아슬한 전투식량, 비리의 먼지가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 그러나 결정적 증거는 없었다. 눈과 귀가 필요했다. 안에서 칼이 될 사람, 박원익 원사. 차유진이 낡은 사진을 꺼냈다. 육사 시절 선배 별명은 돌부처. 한때 고태만의 비리를 파헤치다 되려 징계를 당할 뻔했던 인물 떤 허름한 식당에서 마주 앉았다. 힘들었지? 이젠 그만두고 밤새 기다릴 뿐입니다. 아니, 그때 오빠가 뿌린 씨앗 이제 싹 틉니다. 내가 물이 되고 오빤 바람막이가 돼줘요. 그의 굳은 표정에 미세한 떨림이 스쳤다. 무엇을 하면 되죠? 내 눈과 귀가 돼줘요. 사소한 것이라도 조용히 나에게. 위험합니다. 고 대령은
군복 입은 우리가 감수 안 하면 누가 하죠? 잠시 후 소주잔이 부딪혔다. 쨍. 제가 아는 모든 것을 겁니다. 그 뒤로 차유진의 행보는 조용하지만 대담했다. 사단 전체의 전투 준비 태세 강화 훈련을 선포. 명분은 완벽했다. 핵심은 장비 가동률 100%. 특히 오연대, 창고 깊숙한 장비 애물자까지 모두 꺼내 일렬 정렬. 내가 직접 확인하죠. 오연대는 뒤집혔다. 장갑차, 트럭, 화포, 통신장비, 발전기. 연병장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도열했다. 고태만이 들이닥쳤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실전도 아닌데 장비만 마모됩니다. 차유진은 항의 문서를 옆으로 밀었다. 고대령 전쟁 나면 효율부터 따질 겁니까? 서류상 가동률 90.8%라죠. 그 완벽을 내 눈으로 보려는 겁니다. 문제 있습니까? 혹시 서류와 실제가 다르다든가. 그의 목젖이 떨렸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럼 다행이죠. 며칠 뒤 점검. 박원익 원사는 기술감독관 명찰을 달고 그녀 곁에 섰다. 차유진은 사소한 흠도 놓치지 않았다. 케이콩 세빈스렉 오일츠, 개머리반 균열 수리 요망. 24톤 트럭 11 트레일 800, 엔진오일 누유, P96K 무정이 3대, 송수신 불량 보고됐나? 그리고 발정이 구역에서 멈춰섰다. 손전등으로 내부를 비추고 연료통을 툭 차 올렸다. 이깡, 태옹빈 소리. 성능은 양호하다더니 연료는 어디 갔습니까? 간부들 얼굴이 새하얘졌다. 모든 발정이 연료 확인. 절반 이상 비어 있었다. 고태만은 식은땀을 흘리며 중얼거렸다. 담당자의 착오. 즉시 시정. 차유진은 박원익을 향해 눈짓했다. 그는 엔진 덮개를 열고 특정 부품을 가리켰다. 사단장님, 원래 스테인리스 합금 신형 부품이어야 합니다. 지금은 단종된 구형 주철이 장착돼 있습니다. 보고상으론 교체 완료. 실제론 바꿔치기 후 신형을 민간에 유출한 정황이입니다. 연료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군수품 횡령, 중범죄 떡. 차유진이 고개를 들었다. 고태만 대령 즉시 직무에서 배제합니다. 훈련 종료 즉시 사단 감찰부 정식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군복벗을 각오를 하시죠. 연병장은 숨을 죽였다. 오래 눌렀던 거대한 그림자가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 소식은 파문처럼 퍼졌다. 고태만은 관사에서 전화를 붙잡았다. 회유 압력 거래. 대건설 최만식 군단본부 동기 감찰 라인. 줄줄이 통화던 사단 감찰의 수사는 벽에 부딪히기 시작했다. 유류 담당관은 병원행, 서류는 일부 유실. 군수참모 황중령은 내 단독 범행이라며 꼬리 자르기도 동시에 부대엔 음성 소문이 돌았다. 새 사단장 피바람만 일으킨다. 여자라 감정적이고 독단적이다. 고 대령이 우리 챙겨줬는데 보이지 않는 화살이 쉴 새 없이 날아왔다. 그녀는 관사에서 사진 하나를 집어들었다. 아버지, 본인의 명예는 계급장이 아니라 땀과 헌신에 있다. 그 가르침, 그리고 전화를 걸었다. 육군본부 감찰실장 이강혁 준장. 콩송. 차유진입니다. 장군님,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알겠네? 내가 도울 방법을 찾지. 다만 시간이 걸릴 거야. 상대는 깊고 단단한 뿌리를 가졌을 테니. 그녀는 기다리는 대신 칼을 더 날카롭게 부르기로 했다. 결정적 물증. 고태만의 숨통을 단번에 끊을 칼끝. 박원익은 한 이름을 내놨다. 안승현 하사. 오연대 유류고 담당. 아픈 아이가 있는 젊은 가장. 어느 날부터 외제차를 모른다는 소문 또 포장마차에서 마주 앉았다. 요즘 아들은 좀 어떤가? 병원비 버겁지. 말없이 고개를 숙이는 하사. 자니, 혹시 나쁜 짓에 손댄 건 아니겠지? 오래 참았던 눈물이 떨어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내밀었다. 만약을 대비해 따로 정리한 실제 유류 출납 기록, 그리고 고 대령의 지시가 담긴 녹음 파일입니다. 스모킹 건. 차유진은 즉시 육본에 연락했다. 장군님 칼을 찾았습니다. 이제 장군님이 칼춤을 추실 시간입니다. 며칠 뒤 육군본부 감찰실 특별조사팀이 영장과 함께 들이닥쳤다. 관사 연대 대건설 사무실 동시 압수수색, 차명 계좌, 공공사 계약서, 유류 횡령 장부, 줄줄이 쏟아졌다. 황중령은 결국 협조를 택했고 10년 비리 리스트가 수십 장 분량으로 드러났다. 조사실. 처음엔 억울함을 외치던 고태만은 녹음 파일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고개를 떨구었다. 내가 졌다. 그의 머릿속을 스친 건 갓 임관한 청년 장교였던 자신.
정의만으론 지킬 수 없다고 믿게 된 날들. 잘못된 신념이 만든 오래된 변명 던 군사법원. 재판정은 숨조차 죽은 듯 고요했다. 검찰이 내민 증거는 산더미 같았다. 유류 횡령, 군소품 빼돌림, 뇌물수수, USB 기록, 녹취 파일, 차명 계좌까지. 피할 구멍은 어디에도 없었다. 피고석의 고태만은 씁쓸히 입술을 깨물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렸다. 피고인 고태민, 본 법정은 군인의 이름을 더럽힌 책임을 엄중히 묻는다. 징역 7년을 선고한다. 철컥 수갑이 채워졌다. 순간 방청석에 앉은 장병들의 얼굴에 안도와 분노, 씁쓸함이 뒤섞였다. 결국 무너졌군. 사단장님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어. 그날 밤 차유진은 관사에서 보고서를 덮었다. 부관 김민준 소령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제 끝난 겁니까?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아니, 고태만만의 문제가 아니야. 젖뿌리는 더 깊고 더 넓어. 한 달 뒤 칠성부대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보급 창고에는 정량대로 지급된 신형 장비가 채워졌고 생활관에는 새 전투화와 내피가 가지런히 놓였다. 병사들의 표정에 웃음이 돌아왔다. 연병장. 차유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군복의 가치는 계급장의 무게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땀과 희생 그 자체입니다. 그걸 더럽히는 자 나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순간 정적을 깨는 박수가 터져 나왔다. 작은 물결처럼 번지던 박수는 곧 연병장을 가득 메웠다. 몇 해 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으로 승진한 차유진.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장군님, 군 개혁은 이제 끝났습니까? 그녀는 잠시 미소를 지었다. 개혁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멈추는 순간 다시 썩기 시작하죠. 전사는 싸우는 동안만 살아있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서늘했다. 그 속에서 전사의 전설은 끝나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다. 새벽 국방부 청사. 차유진은 작전본부장실에서 보고서를 펼쳤다. 책상 위 서류에는 군수비리 전면 감사라는 굵은 글자가 적혀 있었다. 비리가 드러난 것은 단순한 시작에 불과했다. 뒤이어 밝혀진 건 군단, 군본부, 방위산업체까지 얽힌 거대한 그물망이었다. 김민준 소령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장군님, 고태만은 말단이었습니다. 윗선이 훨씬 더 크고 깊습니다. 차유진은 펜을 내려놓고 답했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더 큰 적일수록 더 치밀하게 파고들어야 해. 며칠 뒤 육군본부 회의실. 감찰실장 이강혁 준장이 문건을 내밀었다. 군납 계약, 입찰 담합, 방산업체 리베이트. 여기에 연루된 인물은 별 3개, 4개짜리 장성들까지 포함돼 있다. 참석자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차유진은 담담히 말했다. 군이 군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칼을 들어야지. 회의실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더 이상 한 부대의 사령관이 아닌 군 전체 개혁의 선봉이 되어 있었다. 현장 조사. 감찰팀이 방산업체 대건설 본사에 들이닥쳤다. 금고 속엔 두툼한 뇌물 장부와 고위 장성 이름들이 적힌 계좌 기록이 쏟아졌다. 박원익 원사는 쓸쓸히 중얼거렸다. 10년 아니 20년 동안 이어진 카르텔이군요. 차유진은 장부를 집어들며 답했다. 무리가 깊을수록 뽑을 때 고통스럽지. 하지만 반드시 뽑아야 해. 뉴스 헤드라인이 연일 터졌다. 육군 고위 장성, 대규모 군납 비리 연루. 국민 혈세 빼돌린 방산 마피아. 군검찰 수사 착수거리에 시민들이 분노했고 병사들은 비로소 목소리를 냈다. 우리 땀을 돈으로 바꿔먹던 놈들이 결국 드러났군. 밤. 책상 위에 놓인 부친의 사진을 바라보며 차유진은 조용히 속삭였다. 아베오지. 제가 선택한 길이 옳겠죠. 창밖 하늘엔 별이 총총히 빛났다. 그녀의 두 어깨 위 별 역시 더 무겁게 빛나고 있었다. 육군본부 구속영장 집행 현장. 헌병대 차량이 줄지어 서고 별 3개, 4개 장성들이 줄줄이 연행되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번쩍였다. 국민 혈세를 갉아먹은 장성들. 군 검찰 조사 착수. 뉴스 자막이 화면을 뒤덮었다. 그러나 방역은 곧 시작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청문회. 몇몇 의원들이 노골적으로 차유진을 몰아붙였다. 장군님, 지나친 개혁 드라이브가 군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내부 기강을 흔드는 건 오히려 장군님 아닙니까? 차유진은 굳은 목소리로 답했다. 사기를 떨어뜨리는 건 정의가 아니라 부정입니다. 병사들은 이미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회의장은 술렁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날 밤 김민준 소령이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다. 장군님,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모 고위 인사가 우리를 견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차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한 일이지. 부패의 뿌리를 건드리면 권력은 반드시 방역한다. 하지만 두려워할 이유 없어. 우리가 오르니까 다음 날 새벽 알 수 없는 협박장이 집무실에 도착했다. 멈추지 않으면 당신도 끝이다. 차유진은 편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다. 창밖으로 서서히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속삭였다. 나는 끝까지 간다. 진짜 전사는 후퇴하지 않는다. 한밤중 서울 외곽도로 차유진의 차량이 귀가하던 길. 검은 밴 한 대가 뒤를 바짝 추격했다. 순간 총성이 터졌다. 탕탕! 차량 유리가 산산조각 났다. 운전병이 급히 핸들을 꺾었다. 장군님 매복입니다. 타이어가 터지며 차량이 도로 옆으로 미끄러졌다. 그러나 차유진은 침착했다. 권총을 꺼내 외쳤다. 엄삐! 방역해! 헌병 호위팀이 즉각 응사했고 검은 배는 곧 도주했다. 남은 건 도로 위 탄피와 검게 그을린 냄새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본부. 김민준 소령이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장군님, 이건 단순한 위협이 아닙니다. 살해 시도입니다. 차유진은 차갑게 대답했다. 그래? 이제 그들이 진짜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지. 박원익 원사가 이를 악물며 말했다. 지금이야말로 뒤를 더 철저히 쫓아야 합니다. 놈들의 배후를 드러낼 기회입니다. 그날 저녁 병사들은 소문을 들었다. 사단장님이 습격등했다더라. 그래도 무사하시대. 진짜 대단하신 분이야. 병사들의 눈빛에는 두려움 대신 결의가 비쳤다. 그들은 알았다. 누군가 자기들을 위해 목숨 걸고 싸우고 있다는 것을. 관사 밤. 차유진은 거울 앞에 섰다. 깨진 유리 조각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굳세고 또 피곤했다. 그러나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쓰러지지 않는다. 끝내 이겨낸다. 이것이 전사의 길이다. 사건 직후 군 특별수사단 회의실. 벽에는 도주한 검은 밴의 CCTV 캡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수사관이 보고했다. 차량 번호는 위조였습니다. 그러나 경로를 역추적한 결과 모 방산업체와 연결된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김민준 소령기 주먹을 움켜쥐었다. 역시 그 배후에 기업이 있었군요. 차유진은 낮게 대답했다. 기업만으로 끝나지 않을 거다. 그 뒤엔 반드시 군 고위 인사가 숨어 있다. 며칠 뒤 비밀 감청 기록이 확보됐다. 녹취 속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차유진, 저 여자를 가만두면 다 무너진다. 반드시 막아야 한다. 박원익 원사가 분노로 책상을 내리쳤다. 이건 명백한 증거입니다. 배후 인물이 확실합니다. 차유진은 녹취를 다시 틀며 차갑게 미소 지었다. 여하! 이제 그들을 법정으로 끌어낼 차례다. 한편 언론에는 익명의 제보가 흘러나왔다. 군 고위층이 개혁을 막기 위해 암살까지 시도했다. 헤드라인은 순식간에 퍼졌고 여론은 폭발했다. 우리 군이 썩을 대로 썩었다. 차유진 장군을 지켜라. 거리의 시민들은 촛불을 들었고 병사들은 결속을 다졌다. 밤. 관사 창밖에 노을이 스며들었다. 차유진은 홀로 보고서를 정리하며 속삭였다. 이제 숨을 곳은 없다. 진실은 드러날 뿐이다. 그녀의 눈빛은 더 단단해져 있었다. 앞으로 닥칠 폭풍을 이미 각오한 듯이 서울 군 검찰청 포토라인 별 3개, 4개 장성들이 수갑을 찬 채 호송차에서 내려섰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번개처럼 터졌다. 장군님, 혐의 인정하십니까? 차유진 장군의 개혁 드라이브 때문에 희생양된 겁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얼굴은 붓고 고개는 숙여져 있었다. 국회. 정치권은 술렁였다. 여당 일각에서는 군 내부 자정의 계기라 평가했지만 야당 일부는 군 기강 해이와 지휘 체계 붕괴라며 차유진을 공격했다. 국방위원장조차 노골적으로 말했다. CA 장군, 지금의 상황은 군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당신이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차유진은 단호하게 대답했다. 책임은 비리를 저지른 자들이 집니다. 군의 위험은 정의가 아니라 부정에서 비롯된 겁니다. 회의장은 술렁였고 일부 의원은 얼굴이 붉어졌다. 그날 저녁 관사회의실에서 김민준 소령이 보고했다. 정치권 일부가 공개적으로 장군님 경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원익 원사가 이를 악물었다. 군을 바로 쓰려 한 죄가 죄라면 웃기는 세상입니다. 차유진은 침착하게 말했다. 압박은 클수록 흔들림을 시험한다.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끝까지 간다. 새벽 창밖에 비가 내렸다. 창가에 선 차유진은 빗방울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폭풍은 이미 시작됐다. 하지만 전사는 폭풍 속에서 길을 찾는다. 국방부 고위 간부 회의실. 커튼이 쳐진 한쪽 몇몇 장성들과 정치인들이 모여 앉아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두꺼운 서류와 녹취록 사본이 널려 있었다. 한 인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차유진을 더 이상 두고 볼 수는 없다. 이대로라면 우리 모두 드러난다. 다른 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여론은 이미 폭발 직전이다. 우리가 먼저 희생양을 내세워야 한다. 결론은 명확했다. 차유진을 고립시켜라. 며칠 뒤 언론 보도가 터졌다. 개혁 드라이브의 이면, 차유진 장군의 권한 남용 의혹, 부하 장교에 대한 과도한 압박, 지휘권 남용 논란 근거 없는 기사들이 쏟아졌다. 시민 일부는 분노했지만 또 다른 일부는 흔들리기 시작했다. 본부 집무실. 김민준 소령이 신문을 내려친 듯 책상 위에 던졌다. 전부 조작된 기사입니다. 그들이 역경을 시작했어요. 박원익 원사는 이를 갈았다. 비리 세력, 정말 끝까지 더럽게 싸우는군요. 차유진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답했다. 진실은 가려질 수 있어도 사라지지 않아. 언젠가는 드러난다. 우리는 버티면 된다. 그러나 밤, 관사 복도는 고요했다. 차유진은 홀로 창가에 서서 속삭였다. 혼자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도 전사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비 내리는 유리창 너머 도시는 더 어둡게 잠겨갔다. 늦은 밤 국방부 청사. 텅 빈 복도를 홀로 걷던 차유진 앞에 한 인물이 다가왔다. 회색 양복 차림의 국방부 감사관 윤석현 준장이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차 장군, 저도 이 싸움에 함께하겠습니다. 차유진의 눈빛이 살짝 흔들렸다. 당신도 알고 있겠지. 이 길에 서면 끝까지 가야 해. 윤석현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각오했습니다. 혼자 두지 않겠습니다. 다음 날 비밀 회의실. 차유진, 김민준 소령, 박원익 원사, 그리고 새로 합류한 윤석현 준장이 자리에 앉았다. 탁자 위에는 방산업체와 정치권의 연결 고리를 밝힌 자료가 놓여 있었다. 윤석현이 설명했다. 여기엔 장성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전직 장관들까지 이름이 있습니다. 이걸 세상에 내놓는 순간 대한민국 전체가 흔들릴 겁니다. 김민준 소령기 주먹을 움켜쥐었다. 흔들리게 해야 합니다. 애썩은 고리를 끊으려면 차유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다. 여우다. 이제 고립은 끝났다. 우리는 힘을 모아 그들의 가면을 벗겨내자. 그날 밤 관사 창문에 비친 차유진의 얼굴은 여전히 외로웠지만 이제는 미소가 깃들어 있었다. 혼자가 아니다. 새벽 온라인 뉴스 속보가 터졌다. 방산업체 뇌물 장부 유출. 군정 고위 인사 30여 명 실명 공개 순식간에 기사는 퍼져나갔고 국민들은 분노로 들끓었다. 광장에는 촛불이 타올랐다. 간비리 적결하라. 국민의 군대로 돌아가라. 시민들의 목소리가 하늘을 울렸다. 국방부 비상대책회의가 소집됐다. 몇몇 고위 인사들은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다. 이건 번역입니다. 차유진이 감히 군을 팔아넘겼다. 그러나 윤석현 준장이 단호히 맞섰다. 진실을 숨기는 것이야말로 번역입니다.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분위기는 격렬했지만 차유진은 담담히 서 있었다. 폭풍은 이미 시작됐다. 이제 되돌릴 수 없다. 저녁 부대 생활관. 병사들이 작은 텔레비전을 둘러싸고 있었다. 뉴스 앵커가 전했다. 이번 사태로 군의 대대적인 개혁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병사들의 눈빛이 달라졌다. 드디어 변하는구나. 우릴 사람답게 대우하는 군대가 될 수 있겠지. 관사 고요한 방. 차유진은 창밖의 촛불 행렬을 바라봤다. 도시는 거대한 물결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낮게 속삭였다. 이건 나의 싸움이 아니라 모두의 싸움이다. 국회 청문회장. 카메라 수십 대가 설치된 가운데 차유진이 증인석에 앉았다. 여당 의원 몇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야당 의원들은 날카로운 표정으로 마이크를 붙잡았다. 차 장군, 군 내부 자료를 언론에 흘린 게 사실입니까? 군의 기밀을 외부에 유출한 건 명백한 군법 위반입니다. 회의장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차유진은 차분히 입을 열었다. 저는 진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군을 좀먹는 부패와 비리를 드러냈을 뿐입니다.
군인이 지켜야 할 것은 썩은 체계가 아니라 국민과 국가입니다. 일순간 정적이 흘렀다. 몇몇 의원의 얼굴은 붉어졌고 기자들의 카메라는 쉴 새 없이 돌아갔다. 밖에서는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다. 사유진 장군 지켜라. 군 개혁 멈추지 마라. 정문회장의 벽 너머로 그 함성이 메아리 쳤다. 저녁 본부 집무실 김민준 소령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장군님, 오늘 청문회에서 공격이 심했습니다. 정치권이 본격적으로 장군님을 몰아쓰려는 것 같습니다. 차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여하, 그들이 날 두려워한다는 뜻이니까.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폭풍 속의 바위처럼 판단했다. 며칠 뒤 언론은 연일 새로운 의혹을 쏟아냈다. 차유진 장군 권한 남용 정황. 군 개혁의 아이콘인가 권력욕의 화신인가 기사의 절반은 조작이었고 나머지는 과장된 왜곡이었다. 시민들의 여론은 갈라졌다. 광장에서는 서로 다른 구호가 울려 퍼졌다. 사유진 장군 지켜라. 군 기강을 무너뜨린 주범. 분열은 더 세졌다 본부. 김민준 소령이 분노를 참지 못했다. 이건 명백한 흑색 선전입니다. 언론까지 장악했군요. 박원익 원사가 차갑게 중얼거렸다. 놈들은 진실보다 소문이 무섭다는 걸 아는 거지. 차유진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론은 흔들려도 병사들의 눈은 속이지 못한다. 그들이야말로 군의 심장이다. 그날 밤 생활관. 젊은 병사들이 모여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눴다. 사단장님 욕하는 기사 봤냐? 봤어. 근데 우린 알잖아. 그분이 없었으면 아직도 다 썩어 있었을 거라는 거. 병사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변치 않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었다. 관사 창가에 선 차유진은 멀리서 들려오는 시민들의 찬반 구호를 조용히 들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속삭였다. 분열은 흔들 수 있어도 진실은 꺾지 못한다. 늦은 밤 군 특별수사단 비밀 상황실. 탁자 위에 두꺼운 파일, 뭉치와 외장 하드가 놓여 있었다. 윤석현 준장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드디어 손에 넣었습니다. 방산업체와 정치인들의 뇌물 거래 장부, 계좌 추적 기록까지 모두 있습니다. 김민준 소령이 눈을 번뜩였다. 이건 절대 조작할 수 없는 증거입니다. 여론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차유진은 천천히 자료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다. 여하, 그동안 소문과 선동으로 흔들렸지만 이제는 사실로 대답할 차례다. 박원익 원사가 이를 악물며 말했다. 이걸 공개하는 순간 놈들은 끝장입니다. 다음 날 긴급 기자회견. 차유진이 단상에 올랐다. 수많은 카메라와 플래시가 쏟아졌다. 그녀는 단호히 선언했다. 여기에 기록된 계좌와 문서들은 군 내부 부패와 정치적 유착의 실체입니다. 오늘부로 이 증거를 군 검찰과 국회에 동시에 제출합니다. 순간 회견장은 술렁였다.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고 속보는 실시간으로 전해졌다. 그 시각 시민들은 휴대폰 화면을 보며 환호했다. 드디어 진짜 증거가 나왔다. 이제 끝장이다. 분열됐던 여론은 서서히 하나로 모이기 시작했다. 관사로 돌아온 차유진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듯 속삭였다. 전사는 칼이 아니라 진실로 싸운다. 그리고 진실은 반드시 이긴다. 서울 광장. 수만 개의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군악대의 음악이 잦아들고 무대 위에 선 차유진이 천천히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판단했다. 오늘의 승리는 나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진실을 선택했고 병사들이 정의를 지켰으며 동료들이 끝까지 함께 싸웠기에 가능했습니다. 잠시 정적, 그리고 함성이 터져 나왔다. 정의는 살아있다. 군은 국민의 군대로. 밤하늘에는 불꽃이 터졌다. 차유진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전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폭풍이 지나고 싸움은 계속된다. 진실을 지키는 길이 곧 우리의 길이다. 카메라는 천천히 줌아웃하며 광장을 가득 메운 촛불 바다와 함성을 담아낸다. 서울 광장. 수만 개의 촛불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다. 군악대의 음악이 잦아들고 무대 위에 선 차유진이 천천히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판단했다. 오늘의 승리는 나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진실을 선택했고 병사들이 정의를 지켰으며 동료들이 끝까지 함께 싸웠기에 가능했습니다. 잠시 정적, 그리고 함성이 터져 나왔다.
정의는 살아있다. 군은 국민의 군대로. 밤하늘에는 불꽃이 터졌다. 차유진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전사는 결코 멈추지 않는다. 폭풍이 지나고 싸움은 계속된다. 진실을 지키는 길이 곧 우리의 길이다. 카메라는 천천히 줌 아웃하며 광장을 가득 메운 촛불 바다와 함성을 담아낸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더 많은 전사의 기록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응원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